오늘은 현대소설 7번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 작품 안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보기 한번 볼게요. 황홀한 실종에서 윤일섭 등장인물이었다. 그죠? 쇠창살은 쇠창살이라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해봅시다. 윤일섭에게 쇠창살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인 안쪽과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그러면 지금 공간이 둘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일종의 분계선, 이 경계를 나누는 선 역할을 하는 게 쇠창살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쇠창살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이 윤일섭에게 안쪽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이야. 바깥쪽은 선택 못 받은 사람들이지, 쫓겨난 떠돌이들의 공간. 안팎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면 이 윤일섭은 지금 이 안쪽 공간을 열망하고 있다는 거야. 선택받은 자들이 되고 싶다. 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손박사와 같은 손박사는 윤일섭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일섭의 욕망은 반대로 바깥 세계를 열망하는 것과 같이 도착된 것, 서로 뒤바뀐 것으로 파악되고 만다. 그러니까 윤일섭은 저는 안쪽에 계속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는데 손박사가 아니요, 당신은 사실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손박사의 생각과 달리 선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윤일섭은 이 안쪽 공간을 안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 기성체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러면 이 윤일섭이 지금 이 현대인의 대표 인물로 나오는데 이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 두 가지가 뭐냐. 탈락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 또 한 가지는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 이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배경으로 좀 알아두고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길이도 좀 길고 이 내용이 막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쉬웠나요?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봅시다.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남모를 곤욕을 치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약간 정신질환을 보입니다. 이상한 장난도 많이 쳐. 막 그 회사에서 어떤 다른 대리가 어떤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그 아가씨한테 윤일섭이 그 대리인 척하면서 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다가 막 자기 몸의 털을 뽑아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거야. 남을 괴롭히는 거에서 막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인 손박사님을 아세요? 손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된다. 손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윤일섭이 손박사에게 막 얘기를 해. 저는 그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손박사가 다르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입니다.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자, 이거는 손 박사의 진단입니다. 당신은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고 착각하고 있어요. 당신 지금 잘못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진단을 해버린다는 거야. 자, 그 뒤에 이제 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제게 그런 도착 현상, 나는 안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도착 현상이라고 설명한 거지. 그게 사실이라면 전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장애를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장애라는 거는 요 도착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야기가 그쯤 이루고 보면 일섭은 이제 제풀의 질문을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리고 손 박사는 언제나 그러는 일섭을 환영했다. 그야 윤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을 윤형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이 손 박사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선 윤형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편스러운 쇠창살부터 지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윤형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형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그 안과 밖이 뒤바뀌는 도착 현상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까 윤일섭이 쇠창살을 기준으로 안쪽이 안주하고 싶고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 바깥쪽은 떠돌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봤다면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그 쇠창살을 없애버리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거다. 사실은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은 건데 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현상, 그거 없어질 거다. 글쎄 이 세상 일이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다 저기다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손 박사의 의견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경계선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 윤형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며 그와 반대로 윤형이 지금 그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엔 지금 윤형한테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윤형이 지금 서 있는 곳, 그곳이 창살이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윤형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요. 윤형의 그 자유와도 또한 함께 있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갈라놓고 있는 것은 다만 윤형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럼 이 쇠창살, 그 분계선을 만드는 그 존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손 박사님의 치료법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혹시 풀 수 있는 거가 있는지 보고 바로바로 좀 해결을 해볼게요. 우리 기억 동그라미 문제 바로 볼 수 있겠는데 기억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이번에 1번. 손 박사는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실로 가정하는 일섭의 말에 문제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너무 멀다, 그지? 자, 도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했잖아. 자, 요 말 속에 윤형의 질문 가운데에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는 이 윤형의 질문 중에 자기의 이 도착 현상이 사실이라면이라고 가정하는 것. 그러면 요거 정답으로 맞는 적절한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이번에 1번은 적절하다. 또 같이 풀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면 우리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그냥 지문 켜놓고 여러분은 책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에서 이 굵은 글씨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한번 볼까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이거 몇 번 선지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자, 4번 선지 한번 보세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과 같이 도착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때 손 박사가 환자인 일섭의 증세를 당사자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군. 그치? 이 윤일섭은 안쪽에서 안락한 보호를 받고 싶은데 이 손 박사는 사실은 너는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다라고 다르게 지금 인식하고 있지. 그러면 4번도 맞는 선지겠다. 물론 안락한 보호라는 부분 나올 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쇠창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 4번의 1번. 자, 쇠창살이라는 것이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하게, 자, 요 두 군데 나온다, 그지? 아이고. 쇠창살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기 이 굵은 글씨 부분도 같이 엮어져 있는 게 4번의 1번입니다.
안과 밖을 그토록 분명히 갈라놓고 있는 것이 마음속 쇠창살이라는 박사의 말을 고려할 때 일섭이 세계를 구분하는 일종의 선을 의식 속에 지니고 있다. 맞는 설명이고 아까 우리 보기 안에서도 이미 이 일종의 분계선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쇠창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정도 해놓고 다시 A에 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A는 말하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자, 일섭이의 생각에는 쇠창살은 실제로 있는 거다.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 윤일섭이 계속 얘기하는 그 안과 밖의 쇠창살이라는 개념이 학교 얘기를 하면서도 나와. 자기가 학창시절에 시위를 했었는데 아무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가 시위를 할 때 아무리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은행 창구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더 편안하고 안주되어 있고 안정된 공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난 분명히 봤다. 그 쇠창살을 내가 학교에서도 봤고 은행에서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손 박사가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한다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형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어.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자, 이 손 박사가 되게 열정적인 의사인가 봐. 요 윤일섭을 막 상담하다가 이 윤일섭이 일하는 은행에도 한번 직접 가봅니다. 갔더니 쇠창살이 없어. 유리로 막혀 있어. 그걸 보고 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형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한데도 윤형은 은행을 말할 때마다 늘 그 창구에 쇠창살을 보고 있어요. 그거 너의 망상이다. 현실은 유리 칸막이다 이거야. 그건 그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형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손 박사의 의견으로는 쇠창살은 너의 환영이다. 너의 망상이야. 현실은 유리 칸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요 A에 대한 부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문제 봅니다. 자, 1번은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 일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학교도 있고 은행 창구도 있는데요 하면서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1번 되죠? 2번 손 박사는 일섭의 사고방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뭐가 문제랬지? 너는 너무 과장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일섭의 반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1-2번. 3번 일섭은 손 박사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 박사가 언급한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죠? 이거.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 맞죠? 4번 손 박사는 과거에 나누었던 일섭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여 너 옛날에 나랑 대화 나눴을 때 이랬잖아 하면서 직접 인용해온 게 있었나? 없었어요. 일섭의 발언이 지닌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야 그거 내가 가봤는데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던데?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대화를 인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5번 손 박사는 권유에 가까운 방식을 활용하여 자, 권유 여기 있네. 윤형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하는 걸 권유로 볼 수 있다. 그치? 1-5번.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쇠창살은 사실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거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번의 답 바로 체크해 놓을까? 1번의 답은 4번. 요 직접 인용하여 라는 말이 틀린 선지다. 그 다음에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 당할 위인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요것이 근본 원인, 너의 그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파악을 한 거야.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로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 남을 막 괴롭히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였다. 별로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 거야. 너의 문제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쇠창살이야. 그것만 없으면 너는 그 가학성 유희욕 이런 거 없어질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요것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에 니은 2번. 손 박사는 일섭이 곤란한 것으로 여기는 병증에 대해, 자, 그 병증이 바로 뭐지? 가학성 유희욕이지. 이거에 대해 해결이 어렵지 않다. 그치? 지극히 낙관적,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2번에 2번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형에게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형은 누군가가 윤형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윤형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죠. 너 그 쫓겨날까봐 불안한 마음, 그거 없애려고 네가 먼저 남을 공격하는 거다. 그런데 윤형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다른 일에서도 그랬듯이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이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형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자, 자기의 해석이야. 이 윤 씨가 엄청 괴롭히거든. 뭐 자기 아내도 괴롭히고 회사 사람들도 괴롭히고, 요 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병원 입원해서도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얘기하면서 괴롭히고 막 이래.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형의, 그러니까 이 손 박사는 지금 모든 거를 이 쇠창살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윤형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 그거는 2차적인 증상들이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만 하면 나머지 현상들은 다 저절로 없어질 거야.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다.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데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열심히 했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시킨 대로 타율로서 또 수동적인 자세로 했지만 점점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쇠창살을 거의 없애가고 있었습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자취를 감춰가자 그의 유희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효과가 좀 있어.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따위의 장난에는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좀 나아가고 있는데 병이. 자, 2번에 3번 한번 봅시다. 디귿. 손 박사는 자신의 진단과 처방이 일섭에게 내재되어 있는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했군. 여기서 알 수 있네. 장담대로잖아. 장담대로. 그지? 그러면 3번도 맞는 선지.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제 좀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나아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입원할 때도 너무 순순히 입원을 했었어. 좀 뭐 쉬다 가죠 이러면서.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하였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 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좀 뭐 괜찮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자, 이게 화근입니다. 그지? 너네 뒤에 읽어봤잖아.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자 창경원의 소풍을 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치료 효과를 한번 확인하려고. 창경원에는 동물원이 있거든. 그 동물원에 가면 막 여러 새창살들이 있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게 된 거야.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쐴 겸
창경원의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런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자, 이 손 박사의 충고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 처음에는 친절한 충고였어. 근데 그게 고마운 조언으로 여겨졌다가 창경원에 가고 나서는 그게 음흉스런 음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자, 그러면 창경원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친절하고 고마웠던 조언이 음흉하고 교묘한 음모가 되어버린 거는 이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야. 그 사건을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섭이는 자기가 감쪽같이 속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중략 뒷부분인데 한번 봅시다.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는 녀석이 이제 사자지.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눈치 보는 거야. 이 사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선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럽게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일소비의 생각이 항상 그랬잖아. 새창살이 있으면 저 안쪽은 안전한, 안주된 공간, 바깥쪽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공간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동물원인데도 마찬가지. 이 사자가 동물인데도 밖에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고 사람들은 오히려 눈치 보고 있는 걸로 느껴졌다는 거야. 자, 일단 요 4번 한번 봅시다. 이번에 4번 리을. 사자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일섭의 입장을 알 수 있군. 그치? 요 지금 선생님이 물결 표시한 것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자의 눈치를 막 보고 기가 잔뜩 죽어 있지. 그럼 이거 이번에 4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사자뿐만이 아니야. 원숭이도 마찬가지야.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류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사자 앞에서는 더 겁나가지고 막 조심하고.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새창살 분명히 없애라고 했는데 새창살 여전히 있네. 그리고 안과 밖의 저 차이도 여전히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마음속에 새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의 첩경 지름길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진짜로 있잖아. 환영이 아니었잖아. 망상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다. 뭔가를 깨달았대.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이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표시를 했었잖아. 안과 밖을 설명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는 거야. 자, 뭘 깨달았느냐. 손 박사가 나를 속였다. 이 새창살 안쪽은 선택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혼자서 독차지하고 자리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치? 기분 좋게 바깥 구경이나 하고. 근데 거기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 모욕 속에서 막 방황하고
이런 모습이 동물원에서조차 이어지더라는 거야. 세상에. 자, 그러면 요거 우리 굵은 글씨 돼 있는 거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볼까? 아까 우리 1번은 확인했었다, 그죠? 자, 2번 한번 볼까?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리 앞에서는 웃지 않는 이들을 보며 구경의 대상이 실은 우리 안의 동물이었음을 깨닫는 것을 볼 때 일섭이 기성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이거 기성체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현실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나? 오히려 요 장면은 그거지. 일섭이가 그 사자 앞에서 막 조심스럽게 기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뭐야? 정말로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방황하고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냥 있잖아. 안에 있는 사자가 오히려 안락한 보호 속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요거 틀린 선지다. 그지? 2번. 그리고 요 말도 틀린 거죠. 사실은 구경의 대상이 우리 안에 동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구경하더라. 구경의 대상이 사람이지, 사람.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한번 봅시다.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으로 쇠 울타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볼 때 일섭이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 떠돌게 되는 것과 같은 배제에 대한 불안을 지니고 있다. 여기 나와 있었잖아.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안팎을 나눠서 이 바깥쪽이 배제되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 그럼 이거 맞는 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봤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이 안락한 보호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안락한 보호를 바라는 일섭의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형의 참 욕망과 같이 뒤바뀐 것으로 인식하는 걸 볼 때 손 박사가 환자인 일섭의 증세를 당사자와 다르게 봤지. 당사자는 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다. 손 박사는 아니 당신은 바깥쪽으로 나오고 싶다. 서로 다르게 파악한 거. 역시나 확인했고 그 다음에 아직 마지막 부분은 안 나와서리 조금 더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도 울타리 안쪽에 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손 박사에게도 쇠창살이 있어.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어라 껴댄 셈이었다. 손 박사 자기는 쇠창살 안쪽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윤일섭한테는 쇠창살 같은 건 없어요. 그걸 부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배신감을 느끼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고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깸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너머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아직도 정당한 분노도 물결할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로 단장하려 든다면 자 나는 확인을 한 거야. 쇠창살이 있고 그 안과 밖의 경계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정당하지. 근데 손 박사는 그걸 부숴야 된다. 너의 분노는 병이다 라고 했던 거야.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내 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여기서 사자를 결단을 내겠대.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희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더 큰 결심을 한 거야. 저 사자 주제에 저 안주할 수 있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안쪽에 앉아서 사람들을 오히려 구경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번에 5번 한번 봅시다. 미음, 손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쇠창살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는 그거를 가지고서 교묘하게 숨기고 있으면서 일섭에게는 부수라고 요구한 것에서 적개심이 느껴지는 거지. 그지? 한번 다시 봐봐. 여기에 이 사람이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게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럼 2-5번 요거 근거 삼을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동그라미 문제는 그 앞뒤 문장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3번 창경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자, 창경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가기 전과 후에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야. 고마운 충고에서 음흉한 계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손 박사에 대한 배신감, 신뢰감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장소, 가장 적절한 거 이거겠네.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5번 마저 확인해보면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일섭이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러니까 분노하지. 저 안쪽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 됐죠? 이 뒷부분 이야기는 요겁니다. 일섭이가 갑자기 실종되고 그 후에 일섭의 아내와 함께 손 박사를 찾아온 직장 동료는 손 박사와는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자 손 박사는 이 윤 씨가 안으로의 욕망이 아니라 사실은 바깥쪽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아내와 직장 동료가 아닌데요. 그 사람은 진짜로 항상 안에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요. 좀 잘못 짚으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따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일섭이 발견이 되는데 윤일섭이 뭘 하고 있었냐면 막 이 첫 장면부터 원래 막 사자를 막 놀리고 사자를 약 올리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장면이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윤일섭이 결국에 그 안을 계속 지향했잖아. 자물쇠를 부숴서 사자를 내쫓고 그 사자 우리 안에 자기가 탁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1976년 배경이거든. 이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의 억압 구조와 여기에서 느끼고 있는 이 현대인의 내면. 자, 요거를 엮어서 우리한테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해제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볼까? 이와 같은 인물을 통해 기성체제의 질서에서 탈락, 배제되지 않기 위해 순응하고 살아가며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우리 아까 4번 보기에 나왔던 거랑 비슷하다, 그지? 그래서 주제도 평화와 안주를 욕망하는 개인 더하기 이것에 대한 현실의 억압 구조를 주제로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